자, 오늘은 오비탈 모션 궤도 운동이요. 구체적으로는 케플러의 법칙하고 우리가 케플러의 궤도 운동에 대한 법칙을 이야기했잖아요. 케플러의 법칙이 어떻게 지난 한두 시간 동안 배웠던 뉴턴의 중력 법칙으로부터 유도가 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거를 1, 2, 3 법칙을 다 증명하는 거는 일반물 수준으로 일반물 수준을 넘어가서고요. 수준을 넘어서는 일이고요. 넘어감. 그러니까 뉴턴이 했던 일이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접근하기에는 벅찬다는 뜻이고요. 벡터 캘큘러스를 좀 더 한 다음에 해야 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게 나오는 거는 물리학과 전공을 하는 학생의 경우에 물리학과 2학년 과정에서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안 된다고 그냥 넘어갈 필요는 없고, 원운동에 대해서는 할 수 있어요. 원운동은 특별한 경우잖아요. 원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케플러의 법칙을 정확히 말하면 제3법칙이죠. 원운동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제1법칙은 이미 어떤 축소를 해서 가정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행성들은 궤도 운동한다는 그런 건데, 그걸 그냥 원운동으로 가정을 했고, 제2법칙은 좀 이따 보일 건데, 그거는 좀 더 일반적인 각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기인한 것이고요. 제3법칙은 이제 여기 원운동을 가지고 바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케플러 법칙을 증명하는 건 아니죠. 특별한 경우에 케플러 법칙을 만족한다는 것을 검증하는 수준이죠. 자,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구 주위를 도는 어떤 인공위성이 있다고 칩시다. 인공위성이 원운동을 하는데, 이런 원운동을 해요. 원운동을 하는데 이 원운동의 속도가 얼마일 것이냐, 그런 문제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까? 자, 이거 거리를 R이라고 합시다. R이라고 하고, 자, 이 속도가 얼마가 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지금 문제인데, 속도를 구하면 이제 다 구하는 거니까 이 속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일단 지구가 이 인공위성을, 여기 인공위성이 있다고 치고요. 실제로 있죠. 실제로 원운동하는 인공위성들도 있고요. 인공위성들은 대개 원운동을 하도록 궤도에 올려놓죠. 자, 근데 이 인공위성이 지구가 얘를 잡아당기니까, 모든 물체는 서로 잡아당기니까 얘가 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궤도 운동의 속도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이제 그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옛날에 원운동의 가속도를 배운 적 있죠. 원운동의 가속도가 여기 거리분의 반경분의 V-제곱 이렇게 되는 걸 이제 보인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면 예전 노트나 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근데 원운동의 가속도가 무엇에 의해서 주어지느냐 하면은 사실은 이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주어지죠. 중력 가속도는 사실 중력이 만약에 이제 질량이 m이라는 게 있으면은 작용하는 힘이 G의 m인데, R 나누기 R 제곱, 이게 이제 중력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 중력 가속도는 요 m 값을 뺀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두 개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중력 가속도가 이 원운동의 가속도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중력에 의해서 생기는 가속도로 원운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두 개가 같아진다는 얘기고요. R제곱분의 GM이 원운동의 가속도 R분의 V제곱이 되고, 여기서 이걸 하나씩 지워주면은 결국은 V가 스퀘어 루트의 GM 나누기 R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더 알 수가 있는데, 속도가 나왔으니까 주기도 알 수가 있어요. 주기는 어떻게 될 거냐? 주기는 사실은 뭐냐면은 t라고 쓰면 이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잖아요. 주기를 t라고 하면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속도가 이 주기분의 한 바퀴 도는데 이동한 거리죠. 이게 속도의 정의니까 원운동이라서 속도는 일정한 속도로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런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아까 여기서 V제곱이 이 R분의 GM하고 같다고 했죠. R분의 GM하고 같고, 이게 다시 요 관계식을 쓰면 V제곱은 요거의 제곱이죠. 요 전체의 제곱이니까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좀 정리하면은 t를 좌변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gm은 이제 넘기고 우변으로 넘기고 지금 gm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4파이 제곱이 나오고 아래 3승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주기의 제곱하고 반경의 세제곱이 비례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값은 아무 값이 내가 인공위성 궤도를 아무데나 아무런 그 속도나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이런 규칙을 만족을 한다는 거죠. 그 인공위성뿐만 아니라 실제 행성들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다 이거를 만족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인공위성의 주기는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될 텐데 뭐 여기서 G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는 우리가 캐벤디시 익스페리먼트를 통해서 실험적으로 결정한 기본 상수고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캐벤디시 그 뒤틀림 저울 실험.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가운데 있는 지구의 질량이 되고 뭐 지구 그러니까 태양계 행성들을 따질 때는 이 m이 태양의 질량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궤도 반경, 나머지는 상수.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이그젬플 똑같은 걸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인공위성이 있는데 이 고도는 여기죠. h라고 합시다. 고도가 그러니까 이그젬플 예제 8.2번이요. 고도가 얼마냐면은 눈이 안 보여서 380km.
고도가 380km인 인공위성의 그러니까 원운동을 하는 거죠. 원운동을 하는 원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의 속도와 그 다음에 뭘 구하라고요? 주기. 한번 구해봅시다. 이게 여러분들이 해보면 돼요. 근데 여기 이미 우리가 유도를 다 했으니까 일단 속도는 여기 있고요. 이걸 그대로 쓰면 되고, 그래서 속도는 스피드는 스퀘어 루트의 gm 나누기 r인데, 여기 뭘 넣느냐면은 g는 우리가 기본 상수고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뉴턴 미터 제곱 나누기 퍼 킬로그램 제곱이 되고, 그다음 지구 질량 얘는 5.97 곱하기 10의 24승 킬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질량 어떻게 구하는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사실은 캐벤디시가 지구 질량을 구할 목적으로 뉴턴 상수값을 측정했다는 이야기 했죠. 그 다음에 R은 얼마냐면은 R은 사실은 그 지구 반경에다가 더하기 H는 380km. 이게 얼마 인공하니? 이게 지구 반경은 6,370km 정도 되니까 6.37 곱하기 10의 6승 미터에다가 다시 380의 10의 3승, 그러니까 3.8 곱하기 10의 5승 미터, 이걸 더하면 되고. 자,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잠깐 이 비디오를 포즈 시키고 계산을 하신 다음에 결과를 보면, 결과는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면은 대략 초당 7.68 곱하기란다 킬로미터 퍼 세컨드. 매우 빠른 속도로 돌고 있죠. 그러니까 낮은 고도를 갖는 인공위성은 사실 굉장히 빠른 그 속도를 가지게 되죠. 그 속도가 이 고도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사실 고도가 아니라 반경과 이런 관계가 있죠.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와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2배가 되면은 속도가 루트 2분의 1만큼 줄어드는 거고, 4배가 되면 속도가 절반이 되겠죠. 자, 그리고 주기는 뭐 여기서 이 관계식으로부터 구해도 되지만, 이 관계식으로부터 구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미 우리가 속도를 구했으니까 이 관계식으로부터 구하는 게 편하겠죠. 자, 그래서 정의에 의해서 속도를 거리로 나누면 되니까 이걸 계산을 해보면, 이것도 계산 안 했으면 포즈에서 계산해 보시고요. 대략 5,500초, 이게 얼마냐? 5.52 곱하기 10의 3승 초가 되고요. 얘는 대략 90분에 한 바퀴를 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사실 우리가 그 중력 가속도, 우리가 지금 지상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정확히 말하면 지구와 내가 서로 당기고 있어요. 지구와 내가 서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고, 나무까지 달려있던 사과가 떨어지는 것도 결국은 이 뉴턴의 힘, 뉴턴의
gm m 나누기 r 제곱. 정확히 말하면 이제 사실 가속도가 똑같이 작용을 하는 거죠. 크기만 씁시다. 크기만 쓰고 나누기 r 제곱. 자, 이제 똑같은 중력 가속도가 그 인공위성을 돌게 하고요, 달을 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 중심에선 그렇고, 목성 주위로는 목성의 위성들이 또 돌고 있죠. 그 다음에 그 태양 주변으로 그 행성들 뿐만 아니라 뭐 소행성들까지 그 궤도 운동을 하고 있죠. 궤도 운동을 하는 게 다 동일한 법칙이라는 것이고요. 사실은 스케일이 그 뉴턴 시절에는 그 정도였지만, 물론 인공위성 빼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러니까 뉴턴 시절에 알고 있던 게 지구, 그러니까 수금지와 목, 토, 천왕성 아니죠. 오행성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 그 다음에 지구 주위를 달이 도는 것, 그 다음에 목성 주위를 위성들이 또 도는 것. 당시에 4개가 알려져 있었는데 갈릴레이가 4개를 발견했죠. 자, 근데 사실 그 스케일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뉴턴의 그래비티가 그 모든 우주에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은하 중심에 굉장히 강력한 블랙홀이 있으면 그 은하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것도 그렇고요. 별이 생성되는 것도 그렇고, 별이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가스들이 모여서 어느 순간 어느 일정 질량이 되면 얘가 컬랩스가 돼서, 컬랩스가 된다는 얘기는 그 가스들이 뭉친다는 거죠. 뭉쳐서 별이 탄생하기도 하고. 자, 뿐만 아니라 그 은하와 은하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우주의 만물의 모든 것들에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이 뉴턴의 그래비티가 이 우주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뉴턴이 자기가 했던 일의 중요성을 그만큼 잘 알고 있다고 볼 수는 있었다고 볼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게 같은 딱 한 가지 이러한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한번 직접 해보세요. example 8.3번 예제 8.3번 보면은 geostationary orbit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이건 통신 인공위성을 처음 쐈을 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일이고요. 그 3개인가를 쏘면은 온 지구를 다 커버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지오스테이셔너리 오빗은 뭐냐면은, 그 내가 이 하늘을 쳐다보면, 예를 들어 인공위성 하나 발견했다고 쳐요. 그럼 그게 항상 같은 자리에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항상 같은 자리에 있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인공위성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 되겠죠.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지구가 도는 방향하고 그러니까 지구 자전축을 따라서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각속도로
돌면 되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구가 있는데 그 지구가 있고요.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에 자전축이 어디냐? 자전축이 지금 어디로 이렇게 그려놨네요. 여기 자전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자전축이 있는데 이렇게 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도는데 여기에 인공위성을 예를 들어 여기 궤도에 띄우면은 이 궤도가 정확히 이런 타원 운동을 하도록 아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렇게 타원 운동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지오스테이셔너리 오빗인데 그러니까 이 피리어드가 하루 원데이를 치면은 뭐 8.64 곱하기 10의 5승초가 되도록 하면 되는데, 자, 이 지오스테이셔너리 오빗이 되도록 하는 이때의 궤도는 얼마나? 궤도 반경. 자, 이걸 구해볼 수가 있겠죠. 적도 근방으로 해야겠죠. 물론 지금 이걸 하면은 적도 근방에서 해야 되죠. 적도 부근에서 얘가 돌도록 하면 적도에다 맞춰놔야 이게 말이 되는 거고, 사실 이렇게 내려와야 되죠. 적도 근방에다가.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요. 직접 해보시고. 어렵진 않죠.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니까. 뭘 가지고 적용을 하면 되냐면은 여기서 요 관계식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결국에는 우리가 지상에서 운동을 하는 거나 지상에서 중력 때문에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나 인공위성이 궤도 운동을 하는 거나 또는 궤도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빠른 운석이 지구 주위를 스쳐 지나갈 수도 있죠. 대기권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오고, 대기권에 들어오면 이제 굉장히 강한 열이 발생을 해서 뭐 잔해가 되고 타버리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모션을 생각할 수가 있느냐면 다시 지구를 또 한번 그려서, 자, 우리가 예전에 중력 가속도가 항상 상수라고, G가 9.8 m/s 제곱이다 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건 사실은 지표면에서 그러니까 지구는 굉장히 크고 사실상 지구가 구형이라는 걸 생각 안 했을 때 얘기죠. 자, 그거는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사실 이런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내가 슉 던졌는데 뭐 이렇게 떨어지는, 뭐 이쪽에서 그릴까요? 이쪽에서 이렇게 던졌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것도 이미 이제 굉장히 멀리 날아가는 거지만, 자, 이게 1번이라고 하고요. 1번은 이제 어떤 운동에 가깝냐면 패러볼라,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점점,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좀 더 멀리 가게 하고요. 아니면 더 멀리 가게 할 수도 있죠. 더 멀리 가기도 하고, 그럼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 자,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던졌는데,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던졌다고 칩시다. 딱 지구랑 약간 위에서 이렇게 던지면 이게 어느 순간엔 떨어지지 않고 계속 반대로 돌아올 수도 있단 말이죠. 물론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실제는 뭐 지구 대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지만
그 대기권 위로 올리면 되는 거죠. 대기권 위로 올려서 이렇게 던진 게 사실은 이게 2번이요. 이게 원 운동, 서큘러 모션. 서큘러 모션은 사실 특별한 경우고요. 그 실제로는 이게 떨어지지 않게 던지려면은 뭐 사실 약간 이런 다시 서큘러 모션이라고 하지 말고 엘립틱 모션, 그 타원 운동을 하게 되죠. 엘리프겐가 엘립틱이. 자, 타원 운동을 해서 이게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은 그 내가 보기엔 저기 교과서에 그림 좀 잘못 그려졌는데 얘가 이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양, 이렇게 납작한 계란판 운동, 어떤 이런 모양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근데 더 빨리 던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보다 아주 빨리, 이게 그 기준에 대해서는 그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이 될지 다음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할 수 있을지, 오늘 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기준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색깔을 또 바꿔서 얘가 그게 아니라 이거 아래다 그립시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던졌는데 그대로 이렇게 날아가 버릴 수도 있죠. 직선으로 날아가지는 않고 약간 휘겠지만 어느 순간 되면 이제 거의 직선에 가까이 지구 중력을 벗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모션도 가능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사실은 하이퍼볼릭, 그러니까 쌍곡선 모양을 띠게 되는데, 자, 왜 이게 쌍곡선이 되고 왜 타원이 되는지는 일반 물리 수준을 벗어나는 얘기고요. 그 쌍곡선이나 타원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보통 운석이 그러니까 궤도 운동을 하지 않는 거죠. 궤도 운동을 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오픈 오빗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 피리어딕 모션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번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떤 운석이 지구 주위를 지나간다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의 경우는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2번의 경우는 뭐 계속 얘기했지만은 위성들, 행성, 인공위성, 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케플러의 뭐 1법칙을 증명할 수는 없고 3법칙을 원에 대해서 했죠. 이 서큘러 오빗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케플러의 제2법칙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보일 수는 없는데 완전히 처음부터 할 수는 없는데 뒤에 그 앵귤러 모멘텀, 그러니까 회전 운동에 관련된, 그래서 보존되는 양이 있어요. 그래서 가군동량 보존의 법칙, 가군동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 가군동량 보존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자, 가군동량, 그러니까 운동량은 여러분들이 배웠죠. 그러니까 운동량은 사실 질량에다 속도를 곱한 값인데, 그 운동량의 변화율이 시간에 대한 그게 힘이 된다는 얘기를 한 기억이 날 거예요.
그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각운동량의 변화가 토크라고 하는 양이 되는데, 이게 도는 회전하는 운동량이 있어요. 돌게 되면은 이 값이 보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얘를 돌리는 힘을 주지 않으면. 근데 중력은 돌리는 힘이 없어요. 토크가 없어요. 토크가 없고. 자, 이 얘기는 나중에 이제 뒤쪽에 챕터 10인가? 11? 정확히 찾아봐야 되는데 그쪽에서 다시 할 텐데요. 일단은 이제 무슨 뜻인지만 약간 인투이티브하게 이해를 하면, 내가 이 야구방망이를 돌리잖아요. 야구방망이를 돌리는데 잘 돌려야 되죠. 그게 뭐냐면은 이쪽 방향으로 이제 길이가 있는데 힘을 이렇게 돌리는 힘을 줘야 되잖아요. 얘를 속도를, 그러니까 얘를 이쪽을 손잡이 부분을 정지시키면은, 그러니까 얘를 돌리는 거죠. 뭐 실제로는 얘를 완전히 정지하지는 않지만, 자, 그래서 이 위치,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그 위치하고 수직으로 돌려야 얘가 이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쪽으로 힘을 가하는 거죠. 이쪽으로 힘을 가해야 돌아가는 거죠.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거는 우리가 시소를 생각하면, 시소를 생각을 하면 여기 이쪽으로 힘을 가하고 이쪽으로 똑같은 힘을 가하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기울죠. 오른쪽으로 기울 텐데, 얘를 이제 평형을 맞추려면은 이제 뭐 이렇게 해놓는 거죠. 자, 이런 원리인데, 아무튼 힘을 이 변위에 대해서 수직으로 가했을 때 나타나는 게 돌리는 힘이고요. 변위에 대해서 수직으로 속도가 생기는 것을 이제 각 운동량과 결부를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각 운동량 우리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R에다가 힘 대신에 이제 운동량, 이거를 벡터 프로덕트를 한 게 이제 각 운동량이 되겠고요. 다시 쓰면 R 크로스 M의 V, M을 앞으로 끄집어 내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값이 이 값이 보존돼요. 왜냐하면은 힘은, 그러니까 지구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구랑 인공위성이 있는데, 얘가 항상 똑같은 궤도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힘을 이쪽으로 가하고 있고요. 중력이. 그다음에 위치도 이쪽이잖아요. 위치하고, 그러니까 중력과 이 위치가 평행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사실 보존력인데, 그러니까 중력과 이게 위치가 평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방망이에다 이쪽으로 힘을 가하면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시소에다가 힘을 이쪽으로 가하지 않고 이쪽으로 힘을 가하면은 시소가 아무런 그러니까 돌아가는 힘이 가해지지 않잖아요.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돌아가는 힘을 가하지 않았을 때 보존되는 양이 바로 각 운동량. 이게 각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다시 설명을 할 테니까 그때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따져볼게요. 여기에 타원 운동을 하는 행성들이 있어요. 행성들이 이제 이런 이렇게 행성의 궤도를 갖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속도가 요 지점에서 이쪽 방향이겠죠. 이게 속도고, 그 다음에 중심으로부터, 중심이 아니죠. 사실은 저기 초점으로부터,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R이라고 하죠. 초점으로부터. 예를 들면 선. 자, 이때 케플러의 제2법칙이 뭐였냐면은 궤도의 면적을 그러니까 일정 시간 동안 만들어내는 그려내는 궤도 면적은 항상 일정하다. 항상 똑같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의 행성에 대해서 다른 행성은 다른 면적을 그리지만 같은 행성이 겨울이나 여름이나 봄이나 가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게 왜 그런지를 한번 보면, 자, 이미 그러니까 타원 궤도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실 타원 궤도가 아니라 뭐 오픈 오빗도 마찬가지인데, 하이퍼볼릭 모션을 하는. 자, 그게 왜 그런지 한번 따져봅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 요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봐요. 아주 작은 삼각형 한번 생각해보죠. 요렇게 된 삼각형을 생각해봅시다. 요런 삼각형을 생각을 하고요. 요거를 복사를 해서 이쪽으로 가져와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요거의 면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주 짧은 시간이니까 요 면적을 우리가 DA라고 합시다. DA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DA가 벡터가 아니죠. 크기. 요 면적, 요게 길이가 R이죠. 여기도 R로 생각할 수 있고, 거의 아주 작으면.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요게 DR이죠. 면적은 어떻게 되냐면 각도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요 R이라고 하는 벡터하고 DR이라고 하는 벡터하고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DA가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시 그려보면 여기서 요 거리 수직 거리를 생각을 해야 돼요. 수직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DR의 사인 세타가 되고요.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이 삼각형이 그냥 이등변 삼각형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작으면 두 개가 거의 붙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이게 2분의 1의 R의 밑변 곱하기 밑변이 아니라 높이가 2분의 R이고 밑변이 얼마냐 하면, 이게 왜 이래요 갑자기. 밑변이 dr sin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근데 이건 뭐랑 같으냐면 사실은 2분의 1의 r 벡터에다가 dr 벡터를 벡터 프로덕트를 한 것의 크기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게 면적이고요. 자, 그러면은 일정 시간 동안 면적이 얼마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면적을 쓸어 나가는 속도를 생각해 봅시다. 이것의 속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면적 속도라고 할까요? 말이 이상한 말인데. 이걸 미분하는 거니까 다른 게 아니야. 2분의 1에 R 크로스 DT분의 DR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게 dt분의 dr이 뭐냐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속도 벡터죠. 속도 벡터고 아까 얘기했지만 얘는 바로 r 크로스 v에다가 질량을 곱한 게 항상 일정하다. 뭐 질량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질량하고 무관하게 일정하죠. 그래서 얘는 그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2m분의 그 각 운동량의 크기. 얘는 보존된다고 했죠. 얘는 일정하단 말이에요. 이게 각 운동량 보존 법칙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 할 게 마지막으로 그래비테이션 에너지. 요거를 잠깐 합시다. 그래비테이셔널 에너지. 자, 왜 어떤 것은 지구를 탈출하고 어떤 것은 지구를 탈출 못하느냐, 그거를 나누는 게 이제 여기서 명확해질 텐데요. 일단 그래비테이션은 포텐셜 에너지를 생각합시다.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는데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을 거슬러서 얘를 어떤 위치에 갖다 놓는 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UR이라고 씁시다. UR은 이게 사실은 벡터로 일단 쓰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거리에만 의존을 해서 이렇게 되고요. 얘가 그 마이너스 중력을 거슬러서, 마이너스 값은 중력을 거슬른다는 뜻이죠. 중력을 거슬러서 이만한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여기 R이고 여기 어떤 기준점 R0. R0를 이제 나중에 무한대로 놓을 건데요. 무한대를 0으로, 그러니까 무한이 먼 경우에는 중력이 0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때 에너지를 0으로 잡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면 힘이 중력이 얼마냐면은 마이너스의 R 제곱분의 GM의 R의 유닛 벡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매스가 있고 이게 R만큼 떨어져 있는데 인력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보호가 붙고, 마이너스 보호가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어서 두 개를 곱하면은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R0분의 R에 R 제곱분의 GM의 그냥 DR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적분을 하면 다시 또 마이너스 사인이 나오죠. R의 마이너스 제곱을 적분을 하니까 이 마이너스 사인이 왜 이렇게 여러 번 나와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되고 얘는 R분의 1 마이너스 R0분의 1인데 R0는 이제 아무데나 잡으면 되지만 지구 중심을 잡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보내서 얘는 날려버리고, 자,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여기 이 m을 빼먹었군요. 여기도 m이 있어야 되니까 결국은 마이너스의 r분의 g m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사인,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호 하나하나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은 첫 번째 요 마이너스 부호는 인력이란 뜻이고요. 요 마이너스 부호는 잡아당긴다, 인력. 요 마이너스 부호는 중력을 거슬러서 하는 일. 그걸 이제 포텐셜 에너지로 정의한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이전에 설명을 했듯이. 그 다음 마이너스 사인은 그냥 적분의 결과죠. 적분 때문에 R의 마이너스 제곱을 적분해서 나온 거죠. 그 마이너스 사인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거 뭐가 뭔지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게 돼요. 뒤죽박죽이 되니까 이 부호들을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간에 최종적으로 이 포텐셜 에너지는 항상 0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니까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가 이 지구가 있는데 지구 한 번만 더 복사하고 내가 위치가 지구 내부는 일단 무시를 하고요. 내가 여기 지표면에 있든지 아니면 이만큼 떨어져 있든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든지 항상 어느 지점에서든 이 값은 항상 0보다 작다는 얘기. 정확히 말하면 이게 중력에 의한 우리가 무한히 먼 지점의 포텐셜 에너지 0으로 잡았으니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항상 마이너스 사인이 된다는 거고요. 네거티브 0보다 작다는 뜻이고 지표면에 가까워질수록 작아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림을 그려보면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프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립시다. 이렇게 그리고 이걸 R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이 값을 UR은 물론 마이너스 R분의 GMM이라고 씁시다. 자, 그 값이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이 값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마이너스 R분의 1. 지구 내부까지는 뭐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어떤 그 물체는 궤도 운동을 하고 어떤 물체는 달아나느냐, 이제 그거를 하는 기준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고요. 요거 구분하는 건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